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어땠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평택학원에 가서 학생들 다 보내고 오후에 서울로 강남에 넘어와서 청담동에서 실무 강의 7시까지 하고 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7시부터 제가 시험지를 보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시험 난이도는요 29회죠. 29회 난이도. 물론 어렵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렵다, 중간이다, 시험 끝나고 나면 쉽다라고 그러면 욕먹으니까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렵다라는 말은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41번부터 여기 80번까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었을 때 중간에 틀리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끼면 한 6문제 정도 가량이 되더라고요. 6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역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생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가 당연히 나온 거지. 근데 답안지 마치기 전까지는 아마 꽈락 같았을 거야,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야, 나 꽈락이면 어떡해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막상 또 마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40점에서 50점을 맞추면 중개사법은 8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맞히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꽈락 걱정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꽈락을 넘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니까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막상 제 해설 강의 들으면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건데 라는 생각 들 거예요. 41번 문제, 전 A형입니다. A형입니다. 41번 문제는 제가 백선 지문 들었을 때 1번 지문이었는데 그 똑같이 나왔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3가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법의 정비사업인데 41번 문제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골라야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다 고르니까 5번이 답입니다. 아마 보자마자 바로 다 5번 찍었을 거예요. 마지막 제가 백선 지문 꼭 보고 가라고 했던 것 중에 1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2번은요. 광역계획권인데 42번. 자, A시, B시 두 개의 도시를 묶을 때 같은 도 안에 있어. 시군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됐죠? 누가 지정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하고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야? 국장이. 시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4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제한다 아니라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광역계획권 나오면 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광역도 수립은 국가계획관련 국장이 짠다. 맞죠? 그럼 5번은 국장, 시도, 시장 운수가 광역도 수립할 때 비구속이니까 뭐 열어야 돼? 공청회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들을 다 맞는 질문들 나눴기 때문에 뭐 틀린 게 뭐 별로 없습니다. 다 용어 정의 써놨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지정권자 물어본다고 그랬죠? 정답 4번입니다. 43번. 국토기획법령상 도시지역 외란 말을 썼어요.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요, 도시지역에서도 지정 가능하고 도시 외에서도 가능한데 도시에서 도시 외에서든 건폐율하고 용적률 완화할 때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얘는 150%, 용적률은 200%까지인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이 규정하고 기타 몇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는 높이 제한 120%까지 완화해 주겠다. 기부 체납하면 완화해 주겠다. 한옥마을 하면 주차장 완화해 주겠다. 이거는 도시에서 쓰는 규정이에요. 근데 1번에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적용되는 건폐율이면 얼마? 150 완화할 수 있다. 맞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된 거예요. 이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 용적률은 얼마까지? 20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맞고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의 120% 범위에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120% 완화는요, 높이는 도시지역일 때지 거의 43번에 지문을 꼭 잘 읽었어야 되는데 지문에 도시지역 외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서 3번이 틀렸고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 용도, 종류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계획관리가 아닌 지역에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우리 혹시 주복특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복특계. 그래서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일 때 지정 가능한데 이거 아파트 질 때를 했죠. 근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용도, 종류, 규모 완화할 때 아파트 연립은 허용되지 않죠. 아파트는 어디에만 가능해? 내가 아파트 짓겠다. 주거기능, 복합기능, 특정개발기능은 아파트 짓는 거거든.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안에 있을 때만. 근데 계획관리 외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4번 갈게요. 44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거였죠. 입지규제가 여지없이 나왔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에서 지정 가능한 지역은 기능이 옛날엔 잘 나가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살리자. 그래서 도심 부도심의 생활권 중심 지역 1번, 이 철도 역사 터미널 같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집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맞죠? 개발할 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 결철지 있죠. 3개 이상에서 트리플 역세권 했어요.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반경? 1km. 맞네요. 그리고 개발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인데 주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공, 주거공업지역에 정비 시급한 지역 맞잖아. 5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2개가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근린재생형이 아니라 도시경제기반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갖고 틀리게 한 겁니다. 유치하게.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1, 2, 3, 4가 맞기 때문에 5번을 찍어야 되는 거고. 45번. 요거는 이제 마지막 특강 시간에 공동구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꼭 봅시다라고 했던 거죠. 공동구는 신도시 개발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만들면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질문 잘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나왔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럼 개발사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맞고. 정답은 이제 옳은 거 찾는가 1번이 답인데 2번 공동구 관리자가 우리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인데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거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특강 백선 문제 풀 때 표로 따로 만들었을 때 5년마다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건데 10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수립해라 틀렸죠? 5년마다지 5년마다 2번 틀렸고 3번 도시공개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했어요. 매수 청구했으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 매수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 1년이 경과하면 소유자는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아니죠. 쌈30이에요. 가공개예요. 할 때 우리 가공개가 아니라 쌈30.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세 이게 되는 거지. 허용되는 거 다 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도시공개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실효될 때까지도 그 토지의 도시공개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공개 이반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에요. 실효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짜 있으면 주민이 직접 이반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 3월 안에 통보해 준다 배웠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틀렸고 5번 도시공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안 하면 실효된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죠. 매수 청구 10년, 실효 20년인데 이건 맨날 나왔던 질문이죠. 5번 찍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되겠습니다. 46번. 국토기 법령상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성장관리 방안은 누구 동생이라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라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얘는 어디서만 대상이냐면 유보용도 지역하고 개정되면서 보존용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그 시가화 용도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시가화 용도는 주, 상, 공이 대상인데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대상 지역이 아닌 거 했는데 1번에 우리 연계시무라고 했는데 연계소문 아니라 연계시무에서 주변과 연계할 땅, 시가화 예정되는 땅, 무주산 개발이 가능한 땅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주상공은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1번에 주변 지역과 연계는 맞아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 지역은 시가화 용도라 성장관리 방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관리면은 유보용도 지역 맞죠. 그리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예상되는 생산관리, 유보용도가 계생자잖아.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리고 4번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 시가화 예상되는데 보존용도죠. 농림지역은. 5번 교통여건 변화 등은 향후 시가화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존용도죠. 시가화 예상되는 보존용도. 여기가 대상인 거라 주상공이 아닌 거 고르라는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7번 제일 많이 연습했던 거죠.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 그러면 유, 전, 일, 노, 관, 농, 자, 1, 요거 2나 3이 답이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2나 3이 답이면 5번에 이종이 답이죠. 아니 제가 답을 알려드렸던 게 2나 3이 답으로 나오는데 여지없이 2가 답으로 됐어요. 5번. 이거는 전국 수험생 중에 틀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2종이나 3종 허용이 되니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5번. 1번은 계획관리, 관리지역이라서 안 되고요. 일반공업, 공업지역은 유, 전, 일반공업 안 되죠. 유통상업 안 되고 4, 일종 일반주가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거는 5번밖에 없다.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48번 국토개입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요구되는 제한할 때 동요권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혹시나 건드릴 것 같아서 시잘부, 시곡태 마지막 최종 문제까지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지산지에서 기지산지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 돈 많이 드니까 얼마 동의 얻어서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라 그랬는데 1번에 기반시설이니까 5분의 4 맞죠? 설치 2번도 기반시설 정비니까 5분의 4인데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정답 2번 3번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수립이니까 지구단위계획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용도지구 중 폐지돼서 지구단위 대체해주세요 3분의 2 정답 2번 49번 하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같이 묻는 유형이 요즘에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옳은 거를 찾아라 했으니까 난이도는 어려워 보였을 겁니다. 옳은 거 찾으세요. 1. 개발밀도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밀도 높아서 행위자를 뭐 해야 돼요?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면 난리도 아니잖아. 강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완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시험 문제, 제 백선 문제 지문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은 질문이네. 2번. 군수가, 이게 특광특특시한 군수가 심의만 거쳐지 않은 거랬잖아요. 심의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지 도지사 승인이란 말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개발밀도는 심의만 거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 거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2번도 틀렸고 3번. 주거상업지역인데 자 주상공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마저 곤란해. 많이 못하게 뭘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3번은 틀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니까. 4번. 자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어디로 넣어야 돼? 도시군관리계획에다 반영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이거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가 다 비용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 건축 중에도 신축하고 증축. 그것도 200 초과의 신증축이라고 그랬지 모든 개발행위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에 틀렸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50번 용도지구 이번에 조금 뭐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용도지구 행위자는 원칙이 조례가 정한다. 단 특이한 거는 네 가지는 외우자 했었던 건데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했다.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그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으로 건축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1번은 맞고요. 이 고도지구 나오면 무슨 계획 떠올라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맞죠? 3. 이번에 개정되면서 복합용도지구 나올 것 같다고 그랬었죠. 이거 백선 문제 풀 때 혹시 모르니까 이 표 하나만 외우세요 해서 제가 밑줄 쳐놨던 건데 이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 백선 문제 안 풀고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원래는 일반 주거 지역이면 허용되는 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플러스 알파로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이거 더 허용하게 해주겠다. 근데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장례 시설이나 공장, 위험물 이런 거는 주거 지역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장례시설, 공장 밑줄 쳐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장례시설이 나왔더라고요. 3번 보시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정된 복합 용도 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겁니다. 4번 방제지구 안의 용도 지역에서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가 필로티면요. 얘는 필로티 부분 층수에서 빼줘야죠.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맞고. 또 자연친화강 전부 다 몇 층이야? 4층이야인데 이거 5번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건 맞다 틀리다 모르겠는데 일단 3번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5번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1번. 자, 51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 할 때 개수사에 가면 용수가 팔딱팔딱 뛰더라. 취공, 농공 그게 나왔습니다. 자, 개수, 취공, 농공.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별도 규정인데 개수사에 가면 용수가 팔딱팔딱 뛰더라. 팔딱팔딱 뛰더라 해가지고 개수 40, 용수 80 그래서 건폐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거, 용적률 별도 적용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건폐율이 나왔어요. 이 건폐율이 나온 거야. 그 중에 칠학지구는 원래 건폐율이 원래 20%인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얘가 지정되면 60%까지 완화해주고 그 공원 같은 경우 있죠.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원에 놀러 가면 햇빛을 차단할 건축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60%까지 완화해 주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까지? 70%까지.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은 이거는 더 져라. 원래 공업이 원래는 70이잖아요. 근데 80%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51번이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1번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그러면 자연공원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몇 프로? 70. 이게 제일 크네요. 3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4번에 도시 외에 있는 개발기능지구 얼마? 40. 자연녹지 개발 이건 자연녹지는 그대로 20이에요. 20. 그럼 제일 큰 거는 2번에 여기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얼마다? 70.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 부분까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만 외우고 가자고 그래서 개수 40, 용수 80에서 취공, 농공 이렇게 했던 거.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제가 백선에 뺐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52번. 국토개혁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도시 결정권자가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장만 했는데 지금 현재 2번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도시자연 거꾸로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대장이죠. 시도지사 대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번에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그죠? 그리고 3번은 입주기지 취소구역은 국장만이었었는데 이 실제위원이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의 신청하는 자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2번이 일단 답은 맞아요. 근데 4번하고 4번은 국가계획 관련된 거니까 시가와 관련된 국장이 결정하고 5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계획 중에 도시군관리 결정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위반하거든요. 국장이 결정해. 결론은 1번, 4번, 5번은 국장만이 맞아요. 근데 2번은 도시자연을 시도의사니까 정답이 2번이 맞는데 3번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재작년까지는 국장만 하다가 이게 결정권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답은 2번이 맞지만 3번 찍은 사람도 맞게 해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거 제가 카페라든지 어떤 우리 사이트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그거 복사해가지고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준다면
혹시라도 3번 찍은 사람도 맞게 해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확실하게 맞는데 이게 결정권자가 다른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의 경우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만 3번도 복수정답 처리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제기할 그 자료를 만들 테니 여러분은 그대로 컨트롤 C에서 V에서 붙여서 이해제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받은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적인 검토는 제대로 아직 못한 상태지만 집에 가서 한번 더 보고 이해신청거리가 더 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53번 너무나 연습 많이 했던 개발구역 면적 요건에서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이거죠. 그러면 주상생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바깥의 지역에는 얼마? 30만 이상인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는 거였어요. 거기 첫 번째 박스가 주거상업이니까 1만, 1 써 있어야죠. 1. 공업지역이니까 3만 써 있으니까 3. 자연녹지 1만이니까 1. 도시개발구역의 30% 이상의 생산녹지 얼마? 1만. 그럼 1311 써 있는 게 2번이 답이네요. 정답 2번. 54번. 도시개발법은 이번에 난이도를 좀 높였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약간 낮췄어요. 제가 틀리라고 하는 문제 1개에서 2개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틀리라고 한 거 2개. 정비법에서 틀리라고 한 거 1개에서 2개 정도 돼요. 우리는 4개, 3개, 3개 정도 맞히면 제가 성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4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아라 하니까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1. 국가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시행자 원칙이 국가 지자체 있었는데 틀렸고.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역세권 개발 외에도 나머지도 철도공사 시행자로 지정받아 가능합니다. 틀렸고. 이거는 외워야죠.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이거는 외우자고 했던 거 많이 나오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 외웠으면 2문제 맞췄습니다. 이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미착수 몇 년이죠? 미착수 몇 년? 2년. 시식에 인가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았을 때 돈 떨어진 거 뭐라고 하죠? 부도 파산. 시식에 인가받은 거 시행자 지정받은 거 뭐 됐을 때 취소. 네 번째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시식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이에요? 6월.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거기 3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식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3번은 많이 봤던 질문이니까 제가 아는 거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3번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 동의요건 나오면 항상 면적하고 총수 나오면 면상이 총마잔리분의 이랬었죠. 그럼 면적 나오면 무조건 3분의 1 써 있어야 되는데 거기 2분의 1, 2분의 1 아니잖아 이거. 4번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동의 얻으라고요? 3분의 2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죠. 4번도 틀렸고. 자, 5번은 처음 보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일단 3번은 맞는 것 같은데 5번이 모르는 질문이다. 그럼 제가 아는 거 찍으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던 게 이런 거였어요. 5번. 사업 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자, 지자체가 분양하는 걸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5번. 조합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개발조합 하나, 정비조합 하나, 주택조합 하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나하나 또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55번.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칠이 몇 명? 7명. 이 법은 전부 다 누구에게? 지정권자, 국장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라. 국장 틀렸고요. 2번. 조합이 인가받은 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었다. 공고 방법 바꿨다. 이거는 경미하니까 신고로 가능하댔죠.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는다. 틀렸죠. 신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시절부에서 자주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세요 했던 겁니다.
3번 조합 설립 동의요건 면적 4분의 1 총수 2분의 1 위치가 바뀌었죠. 3번 틀렸고 요 4번에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아니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데 거기서 임자 뺀 겁니다. 유치하게.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라 시절부 문제에서 풀었던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5번은 아셔야지. 개발법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정비법은 5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100인이면 100인 이상이죠. 총회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웠던 틀이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한 개였습니다. 여기. 자, 일단 1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장은 밑에 누구 있어요? 시도지사. 그럼 시군구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시도 의견 들어야죠. 우리 기출문제 시절부에 있던 거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 의견 들으라는 뜻이에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명칭, 목적, 결정 내용, 등기소 통보 제출하지 않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만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아니라 지정권자를 제외한입니다. 2번 틀렸고. 3번은 이거예요. 실시계획 인가할 때 다른 법상 인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인허가 의제되는 거는 외우지 마시랬죠. 의제된다 그러면 맞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3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공사 시행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인정의 협의가 됐다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인허가 의제 규정입니다. 맞고. 4번이 이제 시행 규칙에 있는 거 내었는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시행 면적의 20%가 감소되면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경미한 변경은 10%예요. 20이 아니라 10%일 때 변경인가 안 받는다. 틀렸고. 또 나왔어요. 시행자 변경 사유. 5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인가시지 않으면 1년이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이죠. 1년 안에 인가시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57번.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1. 시행자는 환지 방식 적용되는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수용하고 환지 중에 어디가 시끄러워서 환지. 환지는 시끄러우니까 그 가격을 갖고 그 감정평가한 걸 갖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치됐죠. 그래서 여기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 결정을 하지만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 평가해야 된다. 맞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인가권자 까먹지 말라고 했던 게 개발법은 다 인가권자,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만 비행정청이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라고 그랬는데 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계획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인가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럼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시행자의 의견서 제출해야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못하니까 맞고. 4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날 소유권 넘어오면서 종전토지로 본다. 맞네요. 그러면 5번이 틀렸겠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틀렸으니까 얘가 이제 틀린 거겠지. 얘 맞는 거니까 다.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 얘 신경 쓰지 말고 얘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행 규칙에 있는 거를 이번에 난이도 높이려고 낸 것 같아요. 틀리라고 했던 거 지문 중에 하나 이거야. 이거 우리 못 외워.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 이게 뭐냐면 환지 설계할 때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변경할 수 있다? 아니에요. 최초 평가한 거 있죠.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 기준으로 하는 건 변경할 수 없으며 라고 돼 있어요. 한 번 평가한 거는. 그래서 후에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 우리 교재 자체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1, 2, 3, 4가 답이 아니니까 얘를 찍어야 되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8번 문제 볼게요. 자, 58번은 도시개발 채권 또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옳은 거 찾는 건데. 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나 매입 의무자가 아닌데. 그럼 돌려줘야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인데 2번에 틀린 거 찾을게요. 자, 도시개발채권 도시 거꾸로 하면 누가? 시도지사가 행장승인 넣는댔잖아요.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총액에 대해 국장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넣더라. 틀렸고 수용 방식 5년, 환지 방식 10년이라 상환 기간 5년에서 몇 년? 10년인데 3번에 3년부터 10년까지 범위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년에서 10년 틀렸고 4번 1, 5, 2 원금 5년, 이자 2년이 소멸시효인데 원금 3년이니까 틀렸죠. 1, 3, 2 아니죠? 4번 틀렸고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X가 됐는데 두 개가 남는 거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했다라는 거를 상환기간이 최소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에서 10년인데 그럼 보관하는 건 5년은 해야지 최소. 그래서 5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3년간 보관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 착오로 매입하는 사람 나가 잘못해서 샀잖아. 그럼 중도 상환 해줘야지. 착오로 산 것도 상환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이건 상식으로 풀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식이 아닌 거죠. 처음 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비법 문제인데 정비법 문제는 올해 개정이 많이 돼서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틀리라고 한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틀리라고 했지만 5개는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자, 59번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 국장 나오면 틀린 거랬죠. 제가 기본계획에서 2번에 국장 부인에 국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여부하여 기본계획 반영해라. 아니죠. 국장은 수립권자, 지원권자에 없다. 무조건 국장 모이면 답이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계획 내용 써놓은 거니까 맞고요. 거기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특광, 특특, 시장이 수립권자가 하는 거예요. 국장과는 관련이 없어서 정확하게 2번이 답이고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재개발을 냈는데요. 하나 좀 어렵게 내려고 연습했는데 우리를 꼬시려고 했지만 답이 금방 나와버렸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해당 면적 총수 얼마? 4분의 4 면적은 얼마?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댔죠.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2분의 1인데 4분의 3, 2분의 1은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못 외우는 규정인데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할 때 이거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인가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뒤에 거 몰라도 답은 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4번을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61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낼 때 틀이라고 하는 문제였었죠. 이게 한 문제, 또 한 문제가. 자, 거기 정비법령상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거 경미한 사유인데 자, 신고하는 사유가 아닌 것. 경미한 사유 4개, 경미하지 않은 거 하나, 그거 하나 찾아라.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으면 경미한 거로 봐도 돼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이건 경미한 게 아니에요. 그 있는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으면 경미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인가를 안 받는 신고로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낸 거라 이거는 좀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62번. 이건 이제 용어정의인데 우리 용어정의 할 때 공동이용시설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대표적인 게 타가소, 애들 어린애들, 어린이집, 경로당, 그 다음에 놀이터인데 유치원은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치원 7살짜리가 꼭 있어야 돼? 어린이집하고 타가서는 문제지만 유치원 아니거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자, 공사가 끝났어요. 시장운수는 본인이 인가권자니까 안 받겠지만 지방공사는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장운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 이 시장운수 등이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됐을 때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은 3번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을 날, 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날에 항상 어느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럼 조합은 해산된 거로 본다. 이건 아니고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일정 기간이 사업을 안 했어. 그럼 구역 해제해야 되죠. 그때 조합은 해산 당연히 뭐예요? 인가 취소된 거로 보는 거지. 해산은 마지막 해산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할 때에는 항상 이전고시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이전고시 쓴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맞습니다. 정답 4번만 틀렸고요. 64번은 사업이 세 가지인데 사업 방식에 대해서 낸 건데 1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인데 옳은 것만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법 가능하죠? 네, 맞고.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잖아. 니은은 틀렸죠. 틀렸고. 재개발은 공장, 창고, 주택 다 있어서 건축물 건설하는 거니까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맞는 거는 기억하고 지그시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의 주택은요. 주택법상 주택 분양을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져요. 단독주택은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게 건축법상에서는 공간 청와대를 분양하는 경우는 없잖아. 없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이게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기숙사는 요거는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숙사는 준주택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아닌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억. 3층에 다가구는 있었죠. 다가구는 있었고 2층에 공간 아니죠. 니은. 그 다음에 4층에 다세대 있죠. 맞고 3층에 기숙사 아니니까 기숙사 아닌 거 리을 맞고 리을 틀렸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없죠. 그러면 미음. 그럼 니은, 리을, 미음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았고요. 66번 가겠습니다. 역시 투기과외지구는 또 이번에 화제가 돼서 또 나왔습니다. 여기 투기과외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이 딱 옳은 거.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헷갈렸어요. 이거는 출제한 사람이 우리 수준을 너무 과도평가한 거야. 이걸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 누구냐, 조정대상 지역 지정 누구냐. 제가 원할 때 전국대상은 대부분 누가 해요? 그럼 국장이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티켓자 들어간 거는 국장하고 누가 제안됐죠? 시도의사가. 그래서 지정권자가 달라요. 거기 1번 보시면 국장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대상입니다. 이거 1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인데 국장에는 맞죠. 네, 2번 시도의사는 주택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입니다. 2번은 시도지사라서 틀렸어요. 3번
투기가해지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군구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제가 뱉은 적이 없는데 투기가해지고는 몇 년 기간이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죠. 4번 투기가해지고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이 제한된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기가해지고 지정되면 뭐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는 거지 주택을 못 파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 전매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렸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5번이 답이겠지 하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이거 지정 누가 하셨죠? 자, 그럼 시군구가 지정된 지역에 투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럼 국장님 해지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5번이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이순 후에 갑의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매도 청구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 청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온 거예요.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 매도 청구, 항상 매도 청구는 정당 보상이니까 뭐예요? 시가. 1번 틀렸습니다. 시가. 2.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해서 소송을 할 때 그 해당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동의를 받아 얻어 선정한다. 맞죠? 4분의 3 동의 얻으려 했으니까 2번이 맞죠. 이건 이제 시작부 문제도 있었고 백선 문제도 그대로 넣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답은 2번. 3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때 이 판결이 나오면 아파트 전체 동의하지 않아도 주택 소유자 전체 효력이 미치는 거죠. 전체에 미치는 거지. 미치지 않는다 아니라 미친다.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하는 거죠. 5%를 넘으면 동의가 있어요. 이런 건 없고요. 5% 미만인 경우 즉 95% 이상이 매도 청구를 했었는데 남은 게 5% 미만이니까 미만일 때만 틀렸고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회복하고 몇 년 주는 거죠? 2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8번 요 규정이 이제 그 임대주택 관련된 게 지금 현재 최초로 나왔어요. 임대주택 관련된 게 처음 나왔는데 주택법에서 7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틀리라고 한 문제가 한두 문제는 이제 틀리세요. 5개 정도는 맞추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틀리라고 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사업 주체가 50세대 주택하고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물을 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만약에 짓게끔 할 때 그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했을 때 설명이다. 옳은 거. 1. 야, 너 임대주택을 건설할 거니까 용적률을 내가 뭐 해줄게? 완화. 그러면 사업계획 수익권자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주기 한다면 안 되고 건폐율은 삭제되겠죠?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2번. 사업계획 수익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는 용적률 완화된 용적률에 야 60%는 임대주택 줘 해서 이게 70%가 아니라 60%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3번 사업 주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경우 시장운수가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인수하는 거예요. 틀렸고 4번 그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건축비는 지급하겠지만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 공급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가 아니라 부속토지는 뭐예요?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4번도 틀렸네.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거 있죠. 그거 공개 추천 방법으로 빼야 됩니다. 5번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국민주택은 자금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갖다 썼냐로 구분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기금 받았다 그럼 뭐예요? 기금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주택이고 기금 또는 국가재정
국가 재정 등으로 지원받아서 지었거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얘네가 지은 거를 우리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는 다 뭐라고 그러죠?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은 규모를 얼마 이하로 지어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00가지. 100이야. 이렇게 된 건데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을 하면 국민주택 한다? 이거 이하로 줬다고 다 국민주택이에요? 이 돈 안 들어야 돼? 이 돈 안 들어야 민영주택이죠. 1번 틀렸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사가 수도권 안에다 했어. 얼마 이하로? 한 세당 80제곱미터면 85 이하죠? 이 아파트 무슨 주택이죠? 국민주택이다. 맞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지자체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그럼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려면 자금의 50% 이상 지원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얘 돈으로 받았을 때만이야. 지원 이런 건 없습니다. 요 4번이 좀 애매한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제한 면적 이렇게 단정지면 자 봐 이게 다세대예요. 다세대인데 만약에 이렇게 줘놨어. 근데 지하 부분은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이 주거전 면적이다. 아니면 여기 주차장으로 쓸 수 이것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뺀 면적만 주거전 면적이다. 그럼 다 전용 면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공용 면적을 제외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돼. 5번처럼 아파트의 경우에 복도, 계단, 지상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면적 포함한다도 틀렸네. 4번, 5번 다 틀렸죠. 아파트의 경우에 그 복도, 계단, 지상에 있는 뭐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70번. 자, 이제 주택조합도 나왔죠.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 인가 이순 후에 자신의 의사에 대해 조합을 탈퇴할 수가 있죠. 싫으면 있어요. 탈퇴할 수 있죠. 틀었고. 2. 총회 의결로 제명이 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냈던 돈 환급 청구할 수 있죠. 없다 그러면은 막 강제로 처벌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제명할 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 조합원 20% 이상 출석 조합원이 20%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외울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이제 틀리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한 개죠. 저기.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해 상실이 돼서 결혼을 추원할 때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추원한다. 이거 아니고 야 먼저 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선착순 방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개 모집 신청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조합의 임원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퇴직됐어요.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상실하지 않는다로 가야지. 이건 상식이죠.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 다 문제 생기니까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만 맞고 다 틀렸다.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은 인가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신청해야 된다. 맞고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저 할게요라고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죠. 착공 신고하고 수리되면 하는 거죠. 공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제가 외워달라고 했는데 건축법의 3개, 농지법의 조치명령 위반할 때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3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 상실했다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경공매로 소유권이 이뤄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취소고요. 이거 제외하고는 다 취소할 수 있다로 외우라고 그랬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상권.
지상권 있으면 사업계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5번.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일 때는 요거 변경 승인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16층 이상인 건물은 아니고 용도가 5천 이상이다. 그럼 우리 다중 그러면 두 개로 나뉜댔죠.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바글바글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다중인데 이 바글바글의 대표적인 게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인데 관광휴게설은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관광휴게설 아니다. 정답 1번. 자, 이번에는 73번. 73번은 혹시 몰라서 손바닥에 쓰고 가라고 했었죠. 손바닥에 쓰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아,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손바닥에 썼어야 되는데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구조안전 확인 대상 서류 제출하는 거 2, 13, 9, 10, 지문, 3, 특,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몇 층 이상?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거리, 경관거리죠. 경관거리 10m 이상,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됐을 때, 특수구조 건축물, 주택, 모든 주택이라고 그랬죠.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부 다. 얘는 구조 안전 확인 받은 거 착공 신고할 때 서류 제출하라고 했던 건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이 아닌 것. 그러면 지우다 보면 나오겠죠. 1. 단독주택이니까 지우고. 처마 높이가 10m. 처마 높이가 아까 9m 이상이죠. 그럼 얘는 신고해야죠. 서류 제출해야지. 기둥거리가 10m 이상인데 경관거리 10m 이상. 얘도 제출해야 되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데 2층에 목구조 건축물인데 이게 2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이거나 바다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4번은 모르겠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택 있잖아. 그러면 4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찍어야 되는데 연면적이 330인데 2층이에요. 3층 이상도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도 아니니까 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됐고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신고사인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데 이 건물을 도시 외에서 건축할 때 연희산미 건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할 때 그리고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하지 않고 하는 대수선은 얘네들은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1번에 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면 200 미만이죠. 근데 3층짜리래. 그러면 3층 미만이 아니죠. 그럼 연희산미가 아니잖아. 얘 대수선하는 거죠. 연희산미 건물을 대수선할 때 신고인데 연희산미 건물을 대수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허가받아야 되네. 1번이 답이네요. 그럼 2번 봐볼게요. 2번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인데 그럼 연면적 200 미만이죠. 2층이면 3층 미만이잖아. 이 건물을 뭐 하면? 대손하면 신고 받고. 3번. 연면적이 270제곱미터인데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자, 방화벽은 주요구조부죠. 주요구조부인데 해체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수선. 이건 주요구조부에 해체 없이 하는 대손도 신고잖아. 신고. 4번. 1층의 바닥 면적이 50, 2층의 바닥면 30. 더하면은 뭐예요? 80.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은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온댔죠. 신고 사유는. 그래서 이거는 신고 사유죠. 맞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시축은 이것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신축인 거랑 같은 걸로 간주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어색하긴 한데 일단 답은 1번이 맞지만 자세히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던 지문이 또 나와서 일단은 답은 1번이 맞아요. 얘는 신고 사유가 아닌 이유가 뭐냐? 연희산미 건물이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피난 계단을 증설한다. 대손이죠. 연희산미 건물을 대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증설한다. 이걸로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봐요. 피난 계단이면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주요 구조부 아니라서 얘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도 만약에 이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애매한데 피난 계단이라 피난 계단은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지 피난 계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요 놈으로 가야 돼. 연희산미 건물이면 대손하면 신고인데 3층 미만이 아니라서 얘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75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옳은 걸 찾아라. 나머지 1, 2, 3, 4, 5에서 다 필요 없고요. 얘 지금 용도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연습했던 거.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 중에 병원이 자 영업사원 이름이 판운숙이죠. 판운숙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문종관. 문종관 술 많이 먹어서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교수 이렇게 찾아야지. 그리고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인데 위로 가면은 허가고요. 밑으로 가면은 뭐예요? 신고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지문 준 게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무슨 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이에요. 서점이면 근생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이 얼마인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1종인지 2종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생이에요. 밑으로 가는 거니까 뭐 하는 거네? 신고예요. 그러면 해당 지역 관할 신고하면 된다. 신고로 가능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2번 보시면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근데 1번, 3번, 4번, 5번은요. 뭐 광장 설치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민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을 텐데 결론은 용도 변경이니까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찾으라는 거였었어요. 정답은 2번인데 출제한 사람이 어떻게 한번 틀리게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답 2번이었습니다.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바닥 면적 1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에서 이거 우리 먼소라고 했죠? 주유소. 그럼 얘는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거 맞죠? 2번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이 많아져.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서. 3. 필로티로 올렸어요. 공동주택에 쓰는 거야. 얘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한다니까 틀렸네. 답 3번. 4. 공동주택의 지상에 설치한 조경시설, 나무 심어놓은 거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노대, 우리 노대는 몇 미터까지 공짜예요? 발코니 1.5. 그래서 난간 등의 설치 여부 관계없이 현재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1.5를 곱한 값을 빼고 바닥 면적 산입한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17번. 이거 수업 시간에 웃으면서 했던 건데. 연구 없다. 용구 없다. 용구 건팔. 무허가는 100이고 무신고는 70이라고 그랬죠. 무허가. 제일 나쁜 애가 무허가.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무신고 70에서 요게 이인강제금 산정할 때 그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찾아라 해서 제가 웃으면서 용구 없다라고 했었죠. 용적률 90, 건폐율 80, 무허가는 100, 무신고는 70이니까 기억이 몇이에요? 용적률이니까 80. 니은이 건폐율이니까 80, 90이죠. 용적률 90, 건폐율 80. 그리고 디귿이 무신고니까 70. 리을이 무허가니까 100. 그러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럼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거라는 얘기예요?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 얘부터 나열하라는 얘기죠. 그럼 리을, 뭐야?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인데?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됐고, 78번. 제가 아까 건조법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문제가 틀리라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그 74번하고요. 74번하고 이 78번을 틀리라고 된 것 같아. 이건 버리고 5개 맞추시는 거야. 이거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 뭐냐? 일반적으로 교육연구소 중에 학교, 일종운생 중에서 우리 편의점 같은 거, 이종운생 중에 다중생활시설, 숙박에서도 다중생활시설. 근데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일 때예요. 300세대는 아니야. 500세대 이상이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모르겠으면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5번 나왔어요. 79번 답 5번입니다. 거기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할 수 없는 거는, 자, 위탁경영이란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끌려가 징집됐으면 할 수 있고, 미국으로 여행 갔는데 3개월 이상 가면 할 수 있고, 선거에 따라 공직 취임이 돼서 못 하는 거야. 농업법인 청산 중이면 할 수가 없죠. 교통사고,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인데 2개월간이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0번. 농지법령상, 이거는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80번은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으라. 1. 과수원인데, 과수원이에요.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 부지로 만들겠다. 재해 방지래요. 공익성 있는 거죠. 그럼 농지 전용한 거로 보지 않는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2번은 뭐가 틀렸냐? 전혀 허가를 받은 농지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요거 중요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요거는 허가 받으셔야 돼요. 농지의 위치를 잡아요. 전혀 허가 농지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할 때 농지전 신고가 아니라 허가사입니다. 허가사. 틀렸고. 3번.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농사를 막 졌어요.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건 농지가 아니었잖아요. 농지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출됐던 거. 틀렸고.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다. 농사 관련된 거니까 신고죠. 신고하는 거는 누구예요? 모르겠으면 누구로 찍으라 했죠? 시군구. 4번 찍으면 안 되죠. 농장이 하는 건 농지 전용 허가 협의할 때만이니까 4번은 권한자 때문에 틀렸고. 5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있어. 그걸 농지를 전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전용을 한 거예요? 변경할 수 있으니까 전용 신고가 된 거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1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29회 시험 문제는 그래도 기존 연도에 하도 욕을 먹어서 유형을 좀 바꾸려고 노력한 게 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공법의 내용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40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 개 나오죠. 그건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50에서 60 사이에서 중개사법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서 합격해야 되는 거지, 아마 60점 이상을 맞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시험 잘 보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틀리라고 하는 문제에서 당황해가지고 아는 문제를 틀려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꽈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없었다면 중개사법하고 다른 과목 잘해서 합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고요. 29회 시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해설 강의까지 들으실 정도의 여력은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 정말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든 합격을 못하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니까요. 받아들이시고요.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합격을 하신 분한테는 앞으로 새로운 삶에 꼭 여러분한테 공법이 원동력이 돼서 실무자 과정에서 다시 뵈서 같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회 동안 시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